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앞에서 임신한 한 여인이 절규한다. 이건 막아야 해요. 정숙이 수류탄을 든 순간 식장의 모든 시간이 멈춘다.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끝이야. 66세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터져나오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강중사의 정체가 드러나자 딸이 바닥에 결혼 반지를 던진다. 오늘의 충격 실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경기도 군포의 작은 단독주택, 저녁 7시가 넘어가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군번줄과 녹슨 수류탄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박정숙은 6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네. 정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번줄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30년 넘게 군복무를 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여군 폭발물 해체 전문가로 복무했던 그 시절, 남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정숙의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국방부 관련 뉴스가 나오자 정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군 간부들의 비리 척결 대책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장성들의 얼굴을 보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정숙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건 여전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서민정의 목소리였죠. 28살의 민정은 공군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어머니 집을 자주 들렀습니다. 응, 들어와. 정숙은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에 든 수류탄 모형을 계속 닦았죠. 민정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또 그거 닦고 계세요? 이제 그만 치우셔도 될 텐데요. 민정은 어머니의 군 관련 물건들을 볼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함부로 치우라고 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의 대화도 마치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짧고 간결했죠. 민정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결혼식 땐 제 편 좀 들어줘요. 신랑 만나면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요. 어머니의 강한 성격 때문에 남자친구들이 항상 위축되곤 했거든요. 남자란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정숙은 여전히 수류탄 모형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군인 남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내가 그 바닥에서 오래 있어 봤으니까 아는 거야. 민정은 어머니의 말에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남자들을 그렇게 의심하세요? 세상 모든 남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조심하는 거지.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손에 든 수류탄 모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하면 항상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내일 신랑이랑 같이 올 예정이에요. 엄마도 한번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래.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을 서랍에 넣으면서 수류탄 모형만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뒀죠. 왜인지 모르게 그것만은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동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가로등만 밝게 켜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오래전 군부대에서의 야간 근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 많았는데 조용할수록 더 긴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뭔가 불안하네.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군인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신랑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한테도 잘해줘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안심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별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지. 그러면서 다시 수류탄 모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여 년 전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 감추고 싶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떠올랐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딸의 미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정이 예비 신랑과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죠. 엄마, 저희 왔어요. 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어와. 정숙은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정과 함께 들어온 남자를 바라봤죠.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태현 중사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5세의 강 중사는 육군 보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강 중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숙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죠. 앉으세요. 민정이 어머니와 신랑 사이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린 강중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죠? 어머니가 신랑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강중사가 정중한 자세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면이 있었죠. 정숙은 강중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군대는 어디서 복무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러 부대를 거쳤습니다. 주로 후방 지역이었고요. 강중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대명은 말하지 않았죠. 민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중사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부대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고요. 어머니와 신랑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중사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았죠. 강중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었죠. 고맙긴 한데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됩니다. 정숙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중사님 정말 세심하시죠? 저한테도 항상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강중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 강중사가 말했습니다. 참,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죠.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희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하지만 서로 확신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확신? 정숙이 반문했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강중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강중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죠. 20여 년 전 어떤 사건 현장에서 봤던 한 남자의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지금은 군수본부에서 고문으로 계세요. 강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수본부 고문이라는 말이 과거의 어떤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치솟고 있었죠. 강중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부대에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인사했죠. 어머님, 오늘 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정숙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중사가 나간 후에도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어머니의 승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과거의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중사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리고 20여 년 전 부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부가 사망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그때 그 간부와 강중사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정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죠. 20여 년 전 강원도 상간 부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다시 28살의 여군 폭발물 해체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죠. 젊은 이등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정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꿈속에서 정숙이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폭발물 배치가 규정과 다릅니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 부대 간부들은 정숙의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특히 한 중령이 정숙을 불러서 말했죠. 박정숙 중사, 이 일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는 게 부대를 위해서도 좋다. 그 중령의 얼굴이 바로 어제 만난 강중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강진호 중령. 그제야 기억이 선명해졌죠. 20여 년 전 그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간부의 이름이 강진호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난 강태현 중사는 분명 그의 아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정숙은 손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딸이 그 집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서둘러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기록들을 보관해둔 상자였죠. 그 안에서 20여 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정숙이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록해둔 개인 메모였죠. 거기에는 강진호 중령이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며 정숙은 그때의 일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사망한 이등병의 이름은 김영수였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김효경이라는 이름의 그 여동생은 오빠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정숙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언니, 우리 오빠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김효경이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빠는 폭발물 다루는 걸 정말 조심했거든요. 정숙도 그때 김영수 이등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병사였거든요. 그런 그가 단순 실수로 목숨을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강진호 중령은 정숙의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박정숙 중사, 자네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부대 전체가 곤란해진다. 그러면서 정숙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버렸어요. 정숙은 전출되기 전 김효경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을 잊지 않을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숙도 그 약속을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가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다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혹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동료들 중에 아직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여보세요, 최 상사님? 정숙이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박정숙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머, 정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최 상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님, 혹시 20여 년 전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김영수 이등병 사망 사건 말이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아, 그 일을 왜 갑자기? 최 상사의 목소리가 어둡게 변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그때 강진호 중령 기억하시나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진호. 아, 그 사람 지금 군수본부 고문으로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런데 정숙아, 그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최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죠. 상사님, 혹시 그때 사건 기록 같은 거 남아있을까요? 그런 건 다 군기밀로 봉인됐을 거야.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최 상사가 난감해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기록은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효경. 정숙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김영수의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면 연락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숙은 인터넷을 검색해 김효경이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죠. 김효경은 현재 서울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했거든요. 그때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또 중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결혼 준비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중사를 다시 보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정숙은 오래된 군용 가방을 열어 수류탄 모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며 20여 년 전 김효경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정숙은 김효경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의 재회였죠.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효경은 4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오빠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효경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효경아,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못했고. 정숙은 김효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괜찮아요.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김효경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결혼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효경아, 혹시 강진호 중령 기억하지? 김효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오빠 죽음을 은폐한 장본인인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군수본부 고문으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는지 몰라요. 김효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 사람 아들과 결혼하게 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효경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강진호의 아들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죠. 강태현이라는 중사야. 35살이고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어. 정숙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 사람이더라고. 김효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럼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은 우리 오빠의 원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효경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뻔뻔해요. 사람 죽여놓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니.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효경아, 혹시 강태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궁금해서. 글쎄요. 그 사람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김효경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아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내일 중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결혼식 마지막 준비 때문에요. 정숙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또 와. 김효경에게 말했죠. 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효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의 원수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정숙은 김효경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수신인도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은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박정숙 씨께 강태현 중사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결혼하려는 여자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강태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를 찾아보세요. 김효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효진? 두 번째 여자? 메모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중사가 딸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숙은 서둘러 인터넷으로 서울대병원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입원 환자 면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그 순간 민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중사님이랑 마지막 드레스 피팅하고 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죠. 그래.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어요. 민정이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다. 정숙은 익명의 편지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떨려서 잠도 안 와요. 민정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뻔했거든요. 민정아, 혹시 중사님 전에 사귄 여자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정이 의아해했습니다. 중사님은 저를 처음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반드시 병원에 가서 김효진이라는 여자를 만나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첫 번째 여자가 병원에 있다니.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을 앞두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식장 한쪽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중사가 신랑 예복을 입고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김효진을 만난 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효진은 28살의 간호사였고 강중사와 1년 전부터 사귀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중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통보했어요. 충격을 받은 김효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죠. 강중사님,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강중사는 정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김효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중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그 여자 말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말이죠. 강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그건 내 딸을 속였군요. 정숙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민정이와 결혼한다고? 그때 민정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중사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밝은 표정이었죠. 정숙은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민정아, 이 결혼은 안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시간 후인데 무슨 소리예요? 강중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해?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김효진이라는 여자가 당신 아이를 임신한 채 병원에 있는 게 오해인가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강중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정아,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 과거?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가 당신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는데 과거라고요? 식장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사님, 이게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강중사가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그때 식장 입구가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김효진이었죠. 이 결혼 막아야 해요. 김효진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식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김효진을 바라봤어요. 김효진이 민정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는 저 남자예요. 강태연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예요. 민정이 충격에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강중사가 김효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효진아,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우리 이미 정리된 사이잖아. 정리된 사이? 김효진이 분노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정리예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용 가방에서 수류탄 모형을 꺼내며 일어섰어요. 다들 움직이지 마.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수류탄을 든 66세 여자의 모습에 모두가 긴장했죠. 어머님, 뭘 하시는 거예요? 강중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끝이야. 목소리에는 30년군 복무의 위험이 실려 있었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친척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정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위험한 건 이 결혼이야. 정숙이 강중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속인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 김효진이 민정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 남자가 우리 둘 다 속인 거예요. 강중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장을 나가려고 했지만 하객들이 가로막았어요. 정숙이 수류탄 모형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강태연, 내 아버지처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20여 년 전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제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강중사가 반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은폐했어. 그리고 지금 너는 여자들을 울리고 있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민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죠.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치게 놔둘 수는 없어. 마지막 말을 하며 강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 것 같았거든요.
식장 안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든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0여 년 전 강원도 산간 부대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하죠. 강중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옛날 얘기를 조용히 하세요. 정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진호 중령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1998년 11월 김영수라는 21살 이등병이 폭발물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나는 당시 여군 폭발물 해체 전문가로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폭발물 배치가 규정과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흔적이 뚜렷했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강진호 중령이 나를 불러서 말했어요. 이 일을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부대를 위해서라고. 정숙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죠. 억울하게 죽은 김영수 이등병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김효진이 정숙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숙이 강중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어요. 입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김영수 이등병의 사망은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강중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영수 이등병에게는 김효경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오빠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김효경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폭로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해자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한다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 남자가 아버지를 닮아서 여자를 속이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효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강태현은 저와 1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니까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 충격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웨딩드레스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어요. 강중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효진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민정이야. 사랑?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랑인가요?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게 사랑이고요? 그때 식장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에요. 경찰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이런 소동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잘못된 결혼을 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도 제 딸과 결혼하려 했거든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효진의 임신 사실과 강중사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죠. 민정이 울면서 강중사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중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너만 사랑해. 지금은? 김효진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랑 있을 때는 뭐였어요? 장난이었어요? 정숙이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아, 일어나. 이런 남자와 결혼할 필요 없어.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민정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강중사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지만 하객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군 헌병대 관계자들도 식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효진이 민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도 저처럼 속은 거예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민정이 김효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김효진이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김효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아기가 더 중요해요. 경찰관이 강중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서에 동행해 주시죠. 이런 일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강중사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다시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핀을 다시 꽂을 필요가 없겠어. 20여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와 후회를 이제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중사가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 식장 입구로 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헌병대 수사관 3명이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왔죠. 강태현 중사입니까? 수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군 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강중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죠? 저는 아무 잘못이. 최근 접수된 신고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효진 씨 관련 사건과 부대 내 허위 보고 건입니다.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수사관이 강중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관은 강중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강중사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영장을 준비해 온 상태였거든요. 가방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효진과의 병원 진료 기록, 낙태를 강요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출력물,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정이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중사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었거든요. 김효진도 사진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수사관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강중사, 이 여성들은 모두 누구입니까? 모두 군 관련 종사자들인 것 같은데요. 강중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니까. 사생활? 다른 수사관이 비웃었습니다.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허위 신고는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정숙이 수사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이 사람 아버지 강진호 고문과 관련된 과거 사건도 재조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사관이 정숙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20여 년 전 김영수 이등병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 은폐 의혹이 있었거든요. 정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입니다. 강중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묻으려 했던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강중사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다 여기서 끝내자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사관이 강중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민정이 웨딩드레스 치마를 붙잡고 강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사님, 정말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진심이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강중사가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와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은 걸 숨겼어. 행복? 민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로 만든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효진이 민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아이까지 생긴 후에야 알았거든요. 정숙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수사관들이 강중사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중사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웨딩드레스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바닥에 던졌어요.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강중사가 완전히 나간 후 식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당황하며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정숙이 김효진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죠. 아기를 위해서라도. 김효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민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혼인신고도 했는데. 이혼하면 돼. 정숙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자와 평생 살 필요 없어.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바로 이혼 절차 밟을게요.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수류탄 모형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여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가 이제야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하러 왔다가 이런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민정이 웨딩드레스 치마를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이 옷 벗고 싶어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모녀는 텅 빈 식장을 뒤로 한 채 손을 잡고 걸어나갔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꽃장식과 흩어진 프로그램들만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고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숙은 다시 거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류탄 모형을 닦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죠. 군 고위 간부 비리 척결, 강진호 전 중령 구속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여 년 전 김영수 이등병 사망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은폐 사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정숙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강진호는 사건 은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군 검찰은 그를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현 중사도 군 형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전역 처리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정의 목소리였죠. 3개월 전과는 다르게 훨씬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들어와. 정숙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부대로 전출되어 근무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신문 보셨네요. 강진호 구속 소식 말이죠. 그래.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네.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이등병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거야.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 뻔했어요. 정숙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강한 사람이야, 민정아. 이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것 같고,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정숙이 책상 위에 수류탄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핀이 빠져 있었거든요. 민정이 그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핀은 왜 안 꽂으세요? 핀을 꽂으면 안전장치가 되거든. 정숙이 수류탄 모형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더 이상 안전장치 속에 가둬놓고 싶지 않아. 민정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그래야지. 정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도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 없어.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자.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 김효진 씨한테서 온 거네요. 효진이가 뭐라고 하는데?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아기 낳았다고 해요. 건강한 딸이래요.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줬어요. 정말 예쁘네요. 정숙도 사진을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다행이다.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민정이 문자를 더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효진 씨가 고맙다고 하네요. 엄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야. 정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효진은 강중사와 완전히 결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시민단체에서 미혼모 지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죠. 민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새로운 부대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보람 있고요. 그래, 다행이네. 정숙이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네, 알았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요즘 김효경이랑 시민단체 활동 도우면서 바빠. 20여 년 만에 제외한 김효경과 함께 군 관련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 김영수 이등병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민정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그거 이제 치우시면 안 돼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치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과거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상징이거든. 민정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핀을 빼놓으신 것도 그런 의미군요. 맞아. 더 이상 내 마음에 안전장치를 걸지 않겠다는 뜻이야.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모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3개월 전에 그 끔찍한 하루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정숙은 수류탄 모형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피는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꽂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잠궈놓지 않을 거야. 정숙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든든한 어깨를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모녀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수류탄의 피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